오늘의 마지막 강의 주제죠. 제가 왜 단타를 싫어하는지, 여러분들도 단타를 안 치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나 깔고 갈 건데, 어떤 가정을 깔고 갈 거냐면, 승률이 60%예요. 승률이 60%인 단타 투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번 사면 6번은 맞춰요. 자, 10번 사서 6번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1. 잘하는 편이다. 2. 못하는 편이다. 이거 안 보시죠? 이거 안 보이십니까? 자, 잘하는 거 같죠? 10번에서 6번이나 먹으니까 잘하는 거 같잖아. 근데 마이너스 18%인데요? 30일 내내 똑같은 단타를 쳤어요. 그래서 60번에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0일이니까 30번 중에 60%면 18번 이기고 12번 진 거야. 그런데 단타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죠. 단타하는 분들의 특징은 손절 차이예요. 손절. 자, 여기 써 있잖아요. 성공 시 수익률은 3에서 보통 3에서 5%의 수익 기준값을 가져가고 손절값을 5에서 7%로 잡거든요. 이 손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승리를 할 때는 3%를 먹고 나오고 손실을 볼 때는 5%를 손절을 해. 왜 손절은 더 유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승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면 결국에 계좌는 줄어들어. 무조건 줄어들어요. 그래서 단타를 이 수익 3%, 손절 5% 기준값으로 단타를 치려면 승률이 70%가 넘어야 됩니다. 승률이 70%가 넘으면 돈을 벌어. 그러니까 단타를 치려면 엄청 잘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6대4도 여러분들 잘하는 거라며. 단타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보려면 7대3은 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6대4도 잘하는 거라며. 근데 7대3 여러분들이 칠 수 있어요? 그쵸. 기계적 매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 물리면 다 물려요. 단타 치다가 손절감 못 지키는 순간 다 물립니다. 근데 보통 단타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잡주야. 테마주거나.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는 지금 현재의 시장, 요즘에 뜨는 밈주식 같은 거예요. 밈주식. 더워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이슈화 돼서 뜬 거 이거 가지고 치는 거잖아. 그게 떨어지면. 그때부터 계좌 물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조급해진다고. 그러면 또 다시 단타 쳐. 단타는 엄청난 경험과 노하우가 존재해야 비로소 칠 수 있는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거지. 직장인들이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투기야. 돈 넣고 돈 먹기. 이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안 되잖아. 맞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건 근데 이 문제는 차라리 제가 막 가치주들 괜찮은 종목들 대형 종목들 이런 거 시장성에 의해서 하락하잖아요. 저는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저는 이거 테마 좋으면 전 상담도 안 해줘요. 무료 추천주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료 추천주하고 왜 정규방 종목하고 다르냐? 왜 리딩하는 스타일이 다르냐? 리딩하는 스타일이 같으면 말이 안 돼. 못 따라와. 무료 추천주하고 정규방은 달라요. 빠져도 빠질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거든. 근데 빠지고 나서 못 올라오는 게 무료 추천주일 수가 있어요. 왜? 종목의 성질이 너무나도 달라요. 맞잖아요. 종목 성질 자체가 달라요. 내가 왜 투자했는지 이것 자체 기준점이 달라. 단타 투자자와 중장기 투자자는 엄청나게 다른 성질을 갖고 있고 성향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거 못 쳐요, 단타. 제가 왜 못 치는지 아십니까? 전 제일 먼저 리스크가 제일 우선적인 사람이거든요. 손실을 볼 수 있고 손절을 할 수 있고 제가 자산을 다 날릴 수 있어요. 투자시장에서. 문제는 뭐예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고 그 리스크는 미래가치에 대한 리스크예요. 단타는 미래가치가 아니잖아요. 당장 내가 내일 돈을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법에서 모든 종목을 언급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요즘 언급하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것에 대한 기업의 방향성. 이거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요. 두 번째가 세 가지로 언급을 하네요. 명분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시장이 이게 하락한 상태에서는 PBR, PER 무슨 이런 재무제표 분석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지금 재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실적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시장에 의한 하락인데 시장성이 안 좋아서 외국인이 손매도를 치고 삼성전자가 왜 빠집니까?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당연히 힘든 게 맞아요, 상관이. 그런데 종목의 성질이 엄청나게 다르다고. 자, 그러면 제가 시장성을 기준해서 종목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상승장에서 여러분들 상승장에서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올라갈 확률이 높다 3, 내려갈 확률이 높다 4. 그죠? 상승장에서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승률은 어떻게 됩니까? 단타 투자자의 승률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겠죠. 왜? 주식은 확률 게임이잖아.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 확률 게임인데 오를 수 있는 확률의 종목을 많이 맞춰내야 내 승률이 올라가고 내 계좌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률 게임이니까.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 그럼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예를 들어서 2000개 종목이다. 막 1800개, 1700개는 올라가. 그러면 승률이 60%인 단타 투자자가 승률이 올라갑니다. 80%로. 그래서 그걸 기준해서 봤더니 승률 80% 기준으로 하면 제가 70%부터는 돈 번 수 있다 그랬죠. 자, 얼마 수익 났어요? 49%의 수익이 나요. 30일 내리쳤는데 30일 내리 49%의 수익이 나버립니다. 수익 똑같이 손절가 5% 잡고 승률만 올라가면 49%의 수익이 나와요. 왜? 시장이 상승장이니까 뭘 해도 되는 시장 아니야. 뭘 해도 재밌죠. 들어가면 수익이 나. 근데 이것조차도 테마주에 물리면 골로 갈 수 있어요. 테마주라는 건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시장성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점에서 가면 똑같이 물립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승률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린이 분들이 이거 더 갈 것 같아 매수해가지고 물리는 건 제외입니다. 그리고 5% 철저하게 손절했을 때예요. 모든 종목을 5%에 다 손절 쳤을 때야. 기계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죠. 왜? 고점에서 하면 똑같대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기준을 모르고 그냥 갈 것 같아 사야지 해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뇌동매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렇죠. 뇌동매매 금지.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락장에서 단타 치는 건 어떨 것 같아요? 하락장에 종목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타는 타점이 중요해요. 남들보다 먼저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 맨날 뉴스 뜨고 사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뉴스 뜨고 사면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릴 때 사야 되거든요. 올라갈 때 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승률이 더 힘듭니다. 아주 승률이 작살이 나죠. 그래서 하락장은 이걸로 바뀝니다. 자, 상승장이었다가 이걸로 바뀌어요. 상승장이었다가 바뀝니다. 보이십니까? 상승장이었다가 하락장이 되면 아예 계좌가 어떻게 됩니까? 작살이 나요. 여러분들이 왜 단타를 치는데 매번 지냐? 지금은 하락장. 상승장에서도 단타로 먹기가 힘든데 지금은 뭐예요? 하락장.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좀 물려도 좀 가지고 가자. 조급해하지 말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주식 하락장에서 하는 얘기가 자, 물릴 수 있습니다. 물려도 버팁시다. 단타 치지 마세요. 가급적 손절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냥 시장이 그래.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당장 복구하려고 하면 급등주 따라가잖아요. 어떤 상황이 온다고? 이 상황이 온다고요. 내가 마이너스 30%에서 종목을 손절하고 요걸로 단타를 치러 가잖아. 여기서 더 깨져. 자, 여러분들이 기본 단타 승률이 60%가 안 나오는데 하락장에서 더 떨어지는데 이거를 들어가가지고 지금 당장 손절하고 일로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깨지는 거예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 중장기는 승률이 높습니다. 중장기는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손절값이 여러분들 커요. 다른 거요. 단타는 마이너스 5%라 그랬잖아요. 단타는 마이너스 5%인데 중장기는 손절값 10에서 15%를 잡아줘요. 당연히 단타보다 실패 확률이 점점 줄어들겠죠. 안 그래요? 한 10에서 15%까지 잡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예요? 중장기는 대부분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승률이 높냐? 왜 단타보다 중장기가 승률이 높냐? 자, 1차, 2차, 3차 매수를 한다고 칩시다. 1차 5%, 2차 5%, 3차 10%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1차에서 만원에 잡습니다. 2차 10% 떨어졌을 때 10% 마이너스 10%일 때 2차 추매를 해요. 그냥 기계적으로 9,000원이 됐을 때 추매를 해요. 그럼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9,500원이에요. 9,500원. 그런데 여기서 10%가 또 빠져요. 10% 빠지면 950원 날라가겠죠. 950원을 날라가요. 그러면 얼마예요? 8,550원에서 3차 매수로 들어가요. 그럼 8,550원하고 이건 계산기를 두들겨야 되겠다.
10%를 들어가니까 2배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8,550 더하기 9,500 나누기 2를 해요. 9,025원이 돼요. 9,025원. 그러면 9,025원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평균 단가예요. 여기 3차 매수한 다음에 여기서 손절값 10%를 잡아보세요. 얼마예요? 8,100원 수준까지 버텨요. 그럼 만원이 8,100원 되면 만원에 첫 진입해서 8,100원까지 빠지면 얼마를 버티는 거예요? 19%를 버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손절값을 10% 잡아놓고 10%마다 그냥 기계적으로 손절값 10% 잡아놓고 10%마다 기계적으로 비중 2배씩 추매를 한다 라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9%가 되는 효과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이 있어요. 전체 투자금이야. A 종목을 10,000원에 비중 5%를 산다는 소리는 얼마를 써요? 50만원만 사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50만원에 사겠다는 소리인데 1만원에 5%를 산 거예요. 1만원대 A 종목의 주가가 1만원일 때 50만원어치 산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를 때려 맞아. 그럼 얼마가 됐어요? 9,000원이 됐죠. A 종목이 9,000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5%를 더 사요. 2배수니까 5%를 더 삽니다. 그러면 50만원을 더 사는 거예요. 얼마에? 9,000원이 있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만원 A 종목을 100만원어치 보유한 사람이 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A 종목의 투자 비중은 10%가 된 겁니다. 그런데 2배수를 샀기 때문에 만원에 한 번 샀고 9,000원에 한 번 샀기 때문에 동일 비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평균 단가는 9,50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10%를 때려 맞으면 9,500원의 10%니까 8,550원 A 종목의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비중 10%, 2배수니까 10%를 태우면 처음에 5%, 두 번째 5%, 3회 10%를 채우는 거죠. 사게 될 경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A 종목의 총 투자금은 200만 원인 거고 비중은 20%인 거죠. 그런데 8,550원에 10%를 살 경우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A 종목의 평균 단가는 얼마예요? 9,025원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 8,550원인데 내 평균 단가는 9,025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타기 비중은 다 달라요. 증권사나 이런 자문사에서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치가 다 다릅니다. 3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명분을 갖고 있고 거기 기준으로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달라요. 시장마다 다를 수 있고 뭐 매매 자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초기 만원에서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마이너스 19%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단타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률이 높은 매매는 수익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든 적게 걸리든 상관이 없잖아, 장투는. 그렇죠. 그래서 성공시 수익률을 15%로 잡고 제가 저번에 카카오나 이런 거 매매할 때 10에서 10% 먹고 나오겠다라고 확신해 갖고 넘어가가지고 이 정도면 여러분들 같이 팔자 10% 15%씩 먹고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치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지. 뭐 8%에서 던질 수도 있고 7%에서 던질 수도 있고 그거는 각자 투자자의 자유인데 어찌됐든 뭐 10에서 15% 사이에 먹고 나오겠다. 해거서 성공시 수익률은 15%, 손절가뿐 10%로 잡고 갔을 때 이거는 개월이에요. 개월. 한 개월, 1개월에 종목 하나씩만 샀을 때 1,000만원 기준으로 얼마를 봅니까? 39%를 벌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완벽한 산식은 아니죠. 완벽할 수가 없죠. 이거는 너무나도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변수를 넣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엑셀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런데 상승장에서는 승률은 더 올릴 수가 없으므로 이거를 수익률로 바꿀 겁니다. 왜? 상승장에서는 시세의 연속성 올라가거든요.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게 카카오 10%, 15% 막 이렇게 뭐 팔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장은 하락장이고 아직 하락장에서 반등이 나온 게 없다. 자, 시세의 연속성이 증가해요. 상승장에서는. 그래서 성공시 수익률을 15%에서 25%로만 상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1년간 974%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게 돼요. 상승장에서. 단타를 칠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왜? 괜찮은 종목,
시장을 볼 줄 아는 악몽만 있으면 그러니까 100% 완벽한 건 없으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물론 974%까지 안 나오겠지. 우리는 200%만 돼도 엄청난 만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단타는 뭣도 못해요? 1도 못해요. 중장기로 가면 가치만 있는 것에다가 넣어놓고 일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잘 안 알려주죠. 왜? 왜 안 알려줍니까? 왜? 이거를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녹록치 않아요. 여러분들을 이걸 설득시키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저렇게 가는 게 맞다 라고 하는 거니까 녹록치가 않아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장투를 선호할까요? 안 합니다. 증권사에서는 종목을 계속 뿌릴 수밖에 없어요. 왜? 매매 회전이 돼야 돈을 벌잖아. 정부에서도 장투를 그렇게 원하지 않을걸요? 제세금이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딱 사가지고 1년 뒤에 팔아봐. 모든 개미가 정부도 세금 못 받습니다. 근데 하락장에서는 똑같아요. 승률이 높아야 돼요. 승률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하락장에서는 승률도 감소하고 수익률도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어떤 거든 똑같은 결과물을 갖고 옵니다. 물론 단타보다 작은 손실 계산값이 나오긴 했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단 하락장은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1, 2, 3, 4, 5, 6 온 거잖아.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 계좌가 그대로 마이너스 46%에서 보유 중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에서 마이너스 28%예요. 내 계좌가. 지금 딱 여러분들의 계좌가 28에서 한 35%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 자, 그런데 시장이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하락장, 7월부터는 상승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패들이 뭐로 바뀌어요? 승으로 바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28%가 올라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1년 뒤에, 앞으로 6개월 뒤에 마이너스 46%가 아닐 거다. 이해되셨죠? 왜 상승장에 나와야 되는지. 제가 상승장이 오면 여러분들 주식 계좌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가 됐든 매수 개수가 있다. 중국 놈들만 치졸한 행동을 안 한다면, CPI만 괜찮다면, 러시아가 전쟁 좀 중단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한때입니다. 아시겠죠?